안녕하세요, 오토리온 박기돈입니다. 오늘은 아메리칸 스포츠카의 대명사 포드 머스탱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스포츠카 하면 가장 최근에 등장한 모델이긴 하지만 다치 바이퍼 같은 슈퍼카가 있고요, 또 머슬카의 대명사로 쉐보레 콜벳 같은 차들이 있죠. 그런 반면에 쉐보레 까마로나 포드 머스탱 같은 경우는 포니카로 분류가 되면서 좀 약간 경량 스포츠카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과거 티뷰론 정도가 이제 포니카의 범주에 든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미국 차의 특성상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머스탱 정도만 하더라도 꽤 큰 스포츠카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데, 원래 이제 태생을 따져보면 포니카에 해당한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1964년 포드 머스탱 1세대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면서 판매 대수도 엄청났고요. 그 이후에 세대를 거듭하면서 머스탱은 계속 진화를 해왔었는데, 사실 지금까지 여러 세대의 머스탱이 등장을 했지만 지금까지도 가장 인기가 있는 머스탱은 바로 원조 1세대 머스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타고 있는 이 머스탱은 6세대의 모델인데요. 이 6세대 모델이 원조 이후에 등장한 여러 머스탱들 중에서 가장 1세대 머스탱과 닮았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있고, 제가 보기에도 지금까지 나온 머스탱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6세대 머스탱이 국내에 진출하면서 많은 기대를 얻었는데요. 사실 그동안 머스탱은 국내에서도 크게 인기를 얻지는 못했어요. 덩치가 큰 반면에 배기량도 사실 무시 못할 만큼 높긴 하지만 미국차 특유의 그 어떤 특징 같은 것들이 국내엔 잘 어울리지 않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지 못했는데, 이번 6세대 머스탱은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던 GT 모델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GT 모델에는 8기통 5000cc 422마력 엔진이 얹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달려주는 머스탱이 드디어 국내에도 등장을 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쉽게도 머스탱 GT는 50대만 한정으로 5,335만원에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50대가 이미 다 팔려버렸습니다. 사실 타보고 나니까 이 차는 샀어야 됐는데, 이 차는 사야 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포드 머스탱 GT 오늘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디자인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세대의 머스탱과 가장 많이 닮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가장 특징이 되는 부분이 바로 옆구리의 홈입니다. 옆구리에 두껍게 홈이 파져 있고 그 라인이 1세대를 굉장히 많이 닮았고요. 옆에서 봤을 때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일반적으로 스포츠카들은 앞부분이 낮고 뒤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카로운 쐐기를 닮은 쐐기형으로 공기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쐐기형으로 디자인을 하는 반면에, 이 차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앞에 본닛이 굉장히 높아요. 본닛이 굉장히 높다가 허리로 가면서 살짝 잘록해졌다가 뒤로 가면서 다시 높아지는, 그래서 분명히 롱노즈 숏데크의 그런 전형적인 스포츠카 비례이긴 한데 앞부분 높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사안이죠. 그래서 디자인을 이런 스타일을 멋있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사실 분명히 멋있죠. 그렇긴 한데 스포츠카의 전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사실 이제 포니카라고 취급을 하게 되는 게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이 있을 것도 같고요. 어쨌거나 그 롱노드 숏데크의 그 라인이 정말 예술적이고, 특히나 이제 그 루프 라인에서 떨어지는 그 패스트백 형태의 그 라인이 1세대 머스탱을 많이 닮으면서 이번 머스탱은 굉장히 멋진 라인을 가진 그런 머스탱이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도 사실 이전 세대는 좀 지나치게 너무 이렇게 투박한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좀 더 많이 날렵한 느낌이 많이 살아있고요. 사실 이 차는 직접 세차를 한번 해보면 바디에 굴곡이 어떤 모양으로 얼마나 두툼한 근육질의 굴곡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손으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저도 세차를 한번 해봤는데 이 근육질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육이 곡선은 많이 없는데 직선 위주의 근육이긴 하지만 바디에 우락부락한 그 형상 자체가 장난이 아니게 멋있어요. 그리고 뒤쪽에 가보면 리어 램프가 이렇게 선이 나와 있는데 그게 각각 다 홈이 파져 있어 가지고
뭐 이제 손으로 만져보면 상당히 그 매력이 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내도 사실은 전형적인 그 포드 머스탱의 모습을 조금은 간직하고 있는 게 좌우 대칭형의 이 블룩블룩한 그죠? 커버링 뭐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좌우 대칭 구조를 갖추고 있는 반면에 전체적인 모습들을 보면 지금까지 머스탱 중에서 가장 최첨단 같은 느낌이 드는 최첨단의 느낌이 드는 디자인이다 라는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는 터치스크린이 적용이 됐고 지금 여기에도 실버로 알루미늄 느낌이 나는 그런 재질을 입혀가지고 굉장히 좀 스포티한 느낌도 나고, 센터페시아 하단에 여기 이제 그 알루미늄 느낌이 나도록 토글 스위치 만들어 놓은 거, 요게 이제 압권이죠. 여기에다가 그 엔진 스타트 스톱 버튼도 사실 이게 좀 생뚱맞게 이렇게 빨간색 하얀색의 빨간색 테두리 이게 좀 생뚱맞긴 한데 어쨌거나 디자인이 뭐 나쁘진 않습니다. 시선도 잘 가고. 그 다음에 기어 레버, 이 기어 레버 이걸 보면 참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게 디자인 너무 예뻐요. 기어 레버 너무 예뻐. 꼭 수동 변속기 기어 레버처럼 생겼어. 이게 그냥 수동 변속기를 달고 들어왔으면 정말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볼 때마다 들 만큼 기어 레버가 굉장히 멋집니다. 수동 변속기가 아니지만 아쉽긴 하지만 기어 레버 디자인이 예쁜 걸로 좀 어느 정도 위안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에는 와 버튼이 장난 아니게 많이 붙어 있어요. 북쪽 리모컨에다가 오디오, 이쪽에는 트릭 컴퓨터, 이쪽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세팅을 해 놓으면 이제 오른발 왼발 다 떼고 주행이 가능한 거죠. 차간 거리 유지해 가면서 고속도로에서 주행한다 그러면 뭐 장거리 갈 때 미국에서는 뭐 더할 나위도 없고 국내에서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있으면 뭐 서울 부산까지 가는 것도 엄청 편하게 갈 수 있죠. 앞에 차가 속도를 줄이는지 더 달리는지 신경 안 쓰고 그냥 계속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함정은 지금까지 포드 차들에 적용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그랬듯이 속도가 떨어져서 한 20km, 30km 이하로 내려가면 기능이 취소된다는 거. 네, 그래서 시내에서는 좀 신경 쓰면서 타야 된다는 게 함정이긴 합니다만, 이 정도만 해도 이 머스탱인데, 머스탱이 이 정도만 달렸다는 것만 해도 사실 감지덕지죠. 뭐 시트도 굉장히 여유로워졌고요. 이게 옛날보다 훨씬 더 좀 그 공간상의 여유가 있으면서 시트가 몸을 잡아주는 느낌 훨씬 더 타이트해요. 이게 그 미국 차 같은 느낌이 아니고 좀 유럽차 느낌으로 좀 시트도 바뀐 것 같고, 뒷좌석도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뒷좌석 일단 그 공간 자체가 훨씬 더 여유가 있어서 이 정도면 뒷좌석에 가끔 잠깐씩 사람 태우기에는 그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고요. 지금 여기 앉아서 보면 아까 그 노즈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앞에 보면 본네트가 이만큼 높이 보여요. 와. 그런데다가 본네트 위에 이렇게 줄이 두 줄이 나 있거든요. 이렇게 산처럼 두 줄이 나 있는데 그 느낌이 굉장히 좀 강해요. 살짝 오버스러운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 60세컨즈에 나왔던 엘리노, 그죠? 그 엘리노 느낌이 그냥 타보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괜히 그냥 그 기분이 들어요. 여기 앉아있는데 내가 마치 엘리노에 앉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 둥둥둥둥거리는 느낌도 좋고 공간도 좋고 앞에 본네트 블룩한 느낌도 좋고, 그래서 상당히 이번 5.0 GT는 진짜 잘 들어왔다. 가격도 사실 5,335만원이면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미국 가격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여전히 비싸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국내에서 그 가격에 이 가격 주고 이 정도排기통에 이 정도 성능을 가지고 이런 정도의 시설을 가지고 있는 스포츠카를 찾기는 사실 불가능이죠. 거의 가성비로서는 거의 탑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50대 완판 금방 끝났겠죠. 중고차가 나오기를 기다려봐야 되나. 중고차도 인기가 높을 것 같아요, 이 정도라면. 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엔진은 8기통 5리터 엔진이 장착이 됐습니다. 최고 출력 422마력에 54.1kgm의 토크를 발휘를 하고요. 제원에서 제로 100이나 최고 속도 이런 제원을 사실 밝히질 않았는데
제로백은 느낌상 한 4초대 그 정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4초 후반 정도. 최고 속도는 250km까지 간 다음에 제한이 됩니다. 속도 제한에 걸려서 더 이상 올라가진 않고요. 근데 뭐 나가는 느낌으로 봐서는 더 이상 그 넘어도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차 같은 경우는 뭐 가속력이나 또는 뭐 최고 속도로 타기에는 뭔가 좀 애매해요. 어쨌거나 이 머스탱을 스포츠카로 탄다는 느낌 자체가 사실 좀 애매하긴 한데 분명히 재미가 있어요. 이게 며칠 타보면 재미가 장난이 아니에요. 일단 하체가 예전이랑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뭐 예를 들면 그 코브라 튜닝된 머스탱을 저번에 타본 적이 있는데, 엑셀을 세게 꽉 밟으면 직진이 똑바로 안 될 정도로 막 뒤가 휘청휘청 할 정도로 미끌리면서 차체가 길을 못 잡고 막 휘청휘청 하면서 나갈 정도로 안정감이 굉장히 극도로 떨어졌었는데, 이 차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지상고도 높고 그런데도 이게 롤은 분명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정감 자체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얘도 뭐 뉴르부르크링 가서 타셨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약간 독일차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고요. 그런데도 보면 독일차가 서스펜션이 단단했을 때 통통 튀는 느낌, 그 느낌이랑은 분명히 다르게 좀 지상고가 높다 보니까 출렁출렁은 아니고 뭔가 들썩들썩하는 느낌, 노면에 따라서 약간 들썩들썩하는 느낌이 좀 있어서 사실 그런 것들은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좀 세대가 6세대나 됐으니까 좀 그 정도는 잡아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도 좀 이렇게 그런 느낌이 완전하게 매끈한 느낌이 나오지 않는 게 사실 좀 아쉽긴 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머스탱이라는 걸 감안하면 충분히 받아들일 만하고 엄청 편해졌다, 그리고 안정감도 엄청나게 좋아졌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와인딩에 가서 좀 달려보면 이 차가 와인딩에도 적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고속에서는 스티어링의 유격이 좀 이게 헐렁헐렁해요. 이게 고속으로 올라가면 지금 여기 토글 스위치 중에서 스티어링 모드를 스포츠, 그다음에 컴포트로 바꾸는 버튼이 하나 있고요. 주행 모드를 노멀, 스포츠 플러스, 트랙, 그리고 스노우 앤 웻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스티어링 휠을 스포츠로 바꿔놔도 좀 무거워지긴 하는데 초반 유격 자체가 그대로 남아있다 보니까 고속에서 직진 안정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고속에서 막 그냥 똑바로 뻗은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스티어링 휠을 좀 신경 써서 잡아줘야만 이게 좀 안정 똑바로 갈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좀 불안한 느낌이 여전히 좀 남아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체는 분명히 좋아요. 하체는 좋고, 그래서 결국 스티어링을 좀 더 손을 보면 그러면 훨씬 더 안정적인 느낌으로 주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속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제로웨이 몇 초냐 그런 개념보다도 이게 이 느낌, 그죠? 달리다가도 언제든지 엑셀 페달을 밟아주면 8기통 엔진이 불안 살아난다는 거죠. 이게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머스탱 타는 매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수동 모드는 시프트 레버를 좌우로 밀진 않고 밑으로 한 칸 더 내리면 스포츠 모드가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6단에 있던 것이 5단 정도로 내려오겠죠.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좀 고회전을 많이 사용해 주고요. 수동으로 운전을 하려면 시프트 패드를 쓰면 됩니다. 와, 지금 80km인데 2단으로 바로 내려가거든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수동 모드에서는 시프트업이 자동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시프트업을 해줘야 되고요. 이제 뭐 드리프트를 할 때나 이럴 때는 그 3단으로 넘어가 버리는 걸 막아줄 수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이게 기어가 내려갈 때 회전수 올라오는 속도는 독일차만큼 빠르지는 않고요. 그래도 뭐 생각보다는 이 정도면 겉그림이나 이런 거 별로 없이
치고는 좀 나쁘지 않은 수준? 그래도 좀 맛있긴 하네. 독일차처럼 웽웽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래도 뭐 적당히 휴대수를 높여가지고 다이나믹하게 달릴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아, 연비! 이 연비가요 너무 안 좋아요. 어쩔 수 없죠. 그 5리터 엔진을 싣고 있으니 연비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다행히 고속도로에서 항속을 해보면 100km로 항속을 하면 약 11 정도, 90km로 항속을 하면 한 12에서 13 그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그 정도면 아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밟으면 장난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제 연비를 리셋을 해놓고 풀엑사를 하면 거의 연비가 한 1, 2km 정도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뭐 무시무시했던 그런 차들만큼 연비는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내 막히는 구간에서 주로 많이 타고 다니면 연비는 한 7, 8, 거기만 하면 한 6km 정도. 근데 이제 그런 구간이랑 좀 잘 뚫리는 구간이랑 타고 다니면 평균적으로 한 7, 8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천안까지 와버렸네. 자, 이제 아주자동차대학교에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모드에 두고 DSC를 끄고 기어를 일단 해놓고 차체가 완전히 새롭게 바뀐 데다가 서스펜션 구조도 완전히 지금 새롭게 개선을 한 상태여서 하체의 느낌이 예전 머스탱이랑은 완전히 다른 느낌,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지금 바뀐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또 20인치 광폭 타이어를 지금 장착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립력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래서 코너에서 밀면 바로 그냥 오버스티어가 났을 텐데 지금은 뭐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립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스텝 맞아 이거 진짜? 기본적으로 지상고가 높은 게 이게 조금 한계라면 한계일 수 있는데 역시 코너에서 강하게 밀면 확실하게 오버스티어가 나고요. 물론 이제 전자장비가 제대로 다 잡아주니까 이게 트랙 야 이거 서킷 하면 정말 대박이겠는데 이거. 이게 오버스티어만 컨트롤이 어느 정도 된다고 그러면 이게 서킷에서 타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이 머스탱 가지고 지금 서킷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예전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와,
브레이크도 성능이 많이 개선돼 가지고요, 지금 브레이크에서도 굉장히 신뢰가 갈 만큼 제동력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도 역시 돌아가는 건 어쩔 수 없네. 근데 예전이랑 확실히 비교가 안 될 만큼 코너를 정말 재밌게 탈 수 있을 정도로 하체와 그립